자, 오늘 130쪽. 자, 드디어 이제 근현대사가 접어들었어요. 원래 계산하기로 한 6주 정도를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료특강 부분에 있어서 이론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론이 이제 막 들어왔는데 사료특강을 통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진도를 좀 늦추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해를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어진 부분에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6주가 다 지났기 때문에 문제를 더 이상 풀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뒤에 해설 다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자, 최대한 마무리를 다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갈게요. 제 수준 가게 되면 여러분이 못 따라올 것 같아서,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템포로 가겠습니다.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라도 더 뭘 던져줄 거 있을까 하는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줄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 국왕이 프랑스 2인과 선교사 9인 그리고 조선인 신도 다수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인한 폭력은 패망을 자초한 것이다. 이에 본인은 중국이 조선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고 지금부터 본국과 조선 사이에 전쟁이 있더라도 간섭하지 말 것을 선언합니다. 전쟁 선포했습니다. 누가요? 프랑스의 관료가, 누군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프랑스의 고위 관료가 중국은 빠져주세요. 우리가 조선과 다이렉트로 승부 보겠습니다. 왜? 자기네 선교사들을 갖다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국익에 대한 큰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뭐냐고 물어봐요. 프랑스가 우리나라 공격이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1866년에 있었던 병인 양요밖에 없지. 1866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이제 강화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는 우리가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꼭 기억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미국인 거 아시죠? 벌써 미국 들어가 있네요. 신미양요라고요. 미국. 이렇게. 프랑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네. 자, 프랑스와 우리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프랑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선교사가 들어왔던 얘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선교가 일종의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선교가 인정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누가 인정해 준 거죠? 그 당시 실권자였던 흥선 대원군이 인정해 준 거지. 왜 인정해 줬을까도 한번 물어봐야지. 그죠? 왜 인정해 줬을까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정치인들은 항상 뒤에 뭐가 있어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흥선 대원군 정치적 목적은 뭐겠느냐 얘기죠. 연해주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러시아에 넘어갔다고. 중국의 급변한 사태로 인해서,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죠. 이걸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중재가 있다고요. 러시아가 중재가 되면서 러시아 그 중재 조건은 뭐야? 연해주를 할양받았다고. 오케이? 그럼 연해주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한경북도가 어떻게 국경선을 마주하게 됐다고. 고정이 흥선대원 입장에서 어떻게 러시아가 불편하지. 강대국이잖아. 강대국이 우리나라 남하에 온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 그렇다면 프랑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온 애들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온 애들이야. 흥선대원군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 정치적 목적이잖아. 이 사람은 정치적 목적이야. 이게 서로 상충이 된다는 거지. 안 맞죠? 서로. 생각하는 게 안 맞다는 거지. 그러나 와중에 이 중에 무슨 사건이 발생되냐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우리 사대부들이 정치적 반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대부들이 기존에 프랑스 허가했던 이 기존 상황에 대해서 반대 상황이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참 저참 두 가지 다 걸렸죠. 정치적 목적을 하나 했던 것, 사대부를 반대했던 거 하나, 얘들의 목적은 종교적 목적. 그 결과 홍선대원군이 얘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프랑스인들이 사망을 입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 애들이 이를 빡빡하는 거죠.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4대 관계를 맺어져 있잖아. 모든 관계는 4대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 애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웬만한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적, 독립적 주권을 가지고 행동을 취했던 부분에서 중국 빠지란 얘기야. 중국 빠지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게 지금 요 내용이 시키겠어. 이해 가셨죠? 그럼 병인양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잡았죠? 그죠? 병인양요 왜 일어나는지 정치적 목적이 뒤에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죠? 우리 강화도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할 텐데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영 정도는 아실 거고 그죠? 아니 모를 수도 있어. 또 지리에 약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리에 약해서 한번 가보면 다 알지. 여기가 어디예요? 초지진인 거 아시죠? 네. 여기 어디예요? 문수산성인 거 아시죠? 아니 모른다고 해야 돼요. 네. 모른다 생각하고 해야 되겠군요. 당연히 여러분 알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수산성?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기가 문수산성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뭐예요? 그렇지. 정족산성이지. 진짜를 모르는가 봐. 틀리게 적은데 아무 생각이 없네 여러분들이. 일부러 살짝 적어봤어요. 이렇게 틀리게 한번. 진짜 누가 어떻게 아니 이렇게 있을까 봐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네요. 이거 누구예요? 양은수. 여긴 뭐예요? 이 사람들 뭐예요? 싸운 사람들이잖아. 누구 왔을 때? 지금 요거잖아. 요거 설명하고 있잖아. 여기서 싸운 사람들이야. 프랑스가 들어왔을 때 정적산성하고 문수산성에서 양은수와 문성근 여기서 싸웠다고. 글로 외우지 말고 지도를 그려놓고 이걸 이렇게 보라고. 그래야 오래 간다고. 정 못 외우면 여기는 이렇게 쓰면 돼. 예. 여기 정량이 싸웠어 여기서. 예. 김양, 이양, 방량도 아니고 정량이 여기서 싸워서 프랑스를 격퇴시켰다고. 됐어요? 그럼 초지진을 왜 알아야 될까? 우리 이번 시간에 계속 나올 거거든? 이 지도 그린 이유가 있어. 다 써먹기 한 거야, 이거. 강화도 조약의 핵심이 여기잖아. 봐. 무슨 배가 들어왔어? 운요가 들어오잖아, 여기, 운요가. 운요는 원래 어디 있던 놈들이야? 일본 애들이지, 그지? 그죠? 원래 어디 아빠 들어왔어, 여기? 부산 아빠들 하나, 둘, 셋, 이런 놈들이 왔다고. 그죠? 갑자기 이렇게 항로를 틀어서 갑자기 인천 아빠들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놈이 운요에, 이렇게. 운요에서 어떻게? 계속 초지진에, 여기 우리 병사가 있잖아. 초지진에 병사가 있을 거 아니야. 포초 쓰고 있지. 근데 얘들이 계속, 운요가 계속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초지진 병사가 어떻게? 총 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무섭잖아, 애들 오니까. 총을 방아쇠를 당긴 거지. 그럼 어떻게, 애들이? 그냥 한포 사고 기다렸다는 데 그냥 박살을 내는 거지, 이렇게. 강화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강화도를 박살내고 얘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영종도에서 또 폭격을 또 하는 거야, 여기. 영종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리고 여기 여기 정박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한 대로 강화도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수적 조약이 하나, 둘, 셋, 네 개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성진, 그 다음에 갑곶, 우리 이제 신미양요 때 이렇게 미군이 쭉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혀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최소한 요거 잡아야 돼. 초지진 잡고, 강성진 잡고, 정적산성 잡고, 문수산성 잡고. 글로 공부하면 한계가 있다고. 그림을 여기에 좀 머리에 잡아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림이 내가 이렇게 쭉 배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 돌아서 쭉 들어왔다, 이렇게. 네. 그렇죠? 여기도 가보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쪽에, 이쪽쯤 되면 성모도가 있겠다.
멀리 살고 있는 선생님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강화도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병인 발음이 이래요. 병인 박해를 구실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한승근의 부대와 양은수 부대가 항전했습니다. 이거 가끔씩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일부러 적어놓는 거예요. 모델은 이거 하나만 해요. 정량. 오케이? 정량. 정족산성. 네. 그 다음에 전월을 시험으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전월을 시험으로 사건은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네. 예규장각 조서를 약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주 제독의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로주 잡아야 되겠습니다. 로즈가 있고 로저스가 있죠. 로저는 프랑스, 여기는 미국. 네.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끌고 갔던 애들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가죠. 가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른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더라도 모두 일본군 관원이 심의하여 처리합니다. 간은 우리 알다시피 강화도 조약입니다. 두 번째, 제4조.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해안에서 조선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 일이 있을 때는 미국의 영사관 혹은 미국에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로 체포하고 처벌합니다. 이건 조미소 통상조약이죠. 아까 방금 읽었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지금 이게? 지문은 영사 재판권이라고, 영사 재판권이라고. 그 일본인이, 그 다음에 미국인이 우리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자, 일본이나 미국에 우리나라에 영사가 와 있다고, 이네들에 의해서 얘들 범죄를 다루겠다는 일종의 뭐죠? 치해법권을 인정받는, 치해법권 인정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불평등 조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 배웠어요, 이 정도는요, 우리가. 불평등 조약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평등하지 않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가 미국에서 그네들을 갖다 해쳤을 경우 우리도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불평등하다고 이걸 할 수 없겠지. 근데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거중 조정이 있었다. 거중 조정이 있었다. 거중 조정이란 이겁니다. 양 국가가 이렇게 조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나라에 이해가 왔을 경우 상대국을 그 조약을 맺은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거중 조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처음으로 거중 조정을 얘기했을 때 미국 애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했던 그 거중 조정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1905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 시작하죠. 애교권이 이걸 뭐라 불러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 그리고 뭐가 설치됩니까? 통감부가 설치되잖아요. 그죠? 네. 이때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다고요. 거중 조정 좀 해달라고. 미국 애들한테 힘 좀 써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 국가 간의 거중 조정이 맺어 있다는 얘기면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상대 국가 미국이 우리가 요청해서 미국이 이걸 수용해 준다는 거거든. 근데 이걸 미국 애들이 이걸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중 조정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거중 조정이다.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조약은 맺어놨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네들이 뭐라고 변명해요? 거중 조정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요, 미국 애들의 말이 그 거중 조정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미국이 우리 조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애교 관례상 통상 들어가 있는 문구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발뺌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되게 좀 그렇죠. 밉상이죠.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공사관 경비용 주둔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이모곤란 때, 1882년 이모곤란 때 재물포 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3번에 나아가죠. 무력 시위 결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력 시위 체결 결과로 체결된 것은 요겁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네, 이것도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 조미소 통상 조약이 아닙니다. 5번 가나 조약 체결 이후에 사절단이 파견되었습니다. 뭐가 파견됐나요? 일본에 뭐가 파견됐어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맺어진 게 뭐죠? 통신사예요? 수신사예요? 수신사겠죠. 수신사입니다. 가끔 통신사, 수신사 구분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통신사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거예요. 수신사는 우리가 일본에 가서 문화를 보고 듣고 배워오겠다는 뜻의 수신사예요. 예, 1차, 2차, 그 다음에 조사, 시찰 단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수신사가 파견됩니다. 미국에는요? 미국에 뭐가 갑니까? 보빙사가 가죠. 몇 년에 갑니까? 그 연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꼭 얘기했죠. 내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 하죠. 외교관이 간다는 것은 우리 서로 양국 국가 간에 조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간다고요. 왜요? 그 외교관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그럼 그 전에 미국과 조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외교관이 간다고. 조미소 통상조약을 몇 년이라고 불러요? 1882년. 그 다음에 보빙사가 몇 년에 가는 거예요? 그 이듬해 1883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순차적으로 가시면 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 외교관이 파견되는구나. 생명의 안정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풀겠습니다. 자, 가 인문의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 이가 크게 노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의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생략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대충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흥선대원군의 뭡니까? 서원 철폐에 관련 부분입니다. 서원 철폐입니다. 근데 이거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먼저 볼 게 뭐라고 그러세요? 밑에 있는 발췌를 보시라고요. 근세 조선 정감이에요. 예, 이게 1866년 거예요. 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세 조선 정감만 보더라도 흥선대원군이겠구나 대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가. 자,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보겠습니다. 통리 김와문과 12사를 설치했다. 자, 흥선대원군 집권기는요 1863년부터 73년 딱 10년이에요. 자, 포함된 건 찾으면 되는 거예요. 통리 김와문과 12사를 설치했다. 이건 1880년입니다. 통리 기무 아문. 이건 청나라의 제도를 가져왔어요. 청나라의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청의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청의 총리 기무 아문을 이름만 앞에 글자만 바꿔가지고 통리 기무 아문. 아문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러세요? 조금 더 세부화, 디테일화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 부서를 조금 더 전문화시켰다. 이게 아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령이 설치됐다. 장용령은 이제 정조 때입니다. 전혀 관계없죠. 정조 때 얘기고요. 18세기 상황이고요. 금이행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갖췄다. 이건 숙종이고요. 금이행은 숙종입니다. 그 다음에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형성했다. 우리 애우라고 그랬죠. 속보인 임금 영조입니다. 1, 2, 3, 4번 지금 다 틀렸고요. 호포제를 시행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했다. 답은 5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호포제. 이건 뭐예요? 분포입니다. 오늘 지금 국방비를 별도로 조선시대에 거뒀단 말이죠. 호포제를 실시했다. 흥선대원군 삼장의 문란을 바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전정, 군정, 환정. 보통 우리 항곡이라고 그러죠? 이걸 잡은 거야. 이거 뭐야 지금 현재? 호포제로 갔다는 거지. 누가 세금을 안 내고 있었어? 국방비를 안 내는 애들 누구야 지금? 얘들이 안 내고 있잖아. 얘들이 국방비를 안 내고 있어. 왜 안 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양반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양반은 안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됩니다. 이게 중종 반정 이후에 얘들이 양반의 자식들은 군대도 안 가고 국방비도 안 낸단 말이야. 일반 양인들은 계속 군대 가고 국방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불만이 많아졌겠죠? 불평 불만이 많아졌겠죠.
그걸 흥선대원이 잘하고 있었죠. 그래서 호포제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호, 시보자, 호, 우리 입고 있는 옷감 있죠? 이 옷감들을 세금을 내주세요. 이렇게. 이거 호포제, 같은 말로 뭐라고 불러요? 양반도 내시고, 그 다음에 일반 양이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포제 또는 동포제, 같을 동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죠. 문제 4번. 가 국가가 소장한 우리 문화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조선 국왕이 가 주교와 선교사 그리고 조선인 신도 다수를 살해했다고 한다.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폐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전에 수차례 우리 선교사가 호조 여권을 발급해 줄 요청하였으나 기아무는 여권 발급해 준 관청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되니까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이 비록 중국의 조공 국가지만 모두 국사를 자주적으로 처리합니다. 항의 서신입니다. 프랑스는 금방 알겠죠. 우리 방금 했던 거니까. 프랑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유산 골라보세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수작일은요, 미국입니다. 어제의 수작이 미국입니다. 어젠이 이제 강성보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때 미군의 상륙으로 인해서 어젠이 묶고 있는 막사에 꽂혀져 있는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기를 탈취해 간 걸, 이걸 미국의 박물관에 보관된 걸 우리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07년쯤, 우리 지금 한 10년쯤 전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반환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 지금 현재 어디 있나요, 이게?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원래 만든 건 어디예요? 만든 곳이 어디예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청주예요, 충주예요? 절 이름도 알아야 돼? 동네 이름. 충주예요, 청주예요? 확실해요? 북한대첩이 지금 북에 보내져 있습니다. 북에 보내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누구죠? 이건 정문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전직 관료 정문부가 의병 활동에서 함경도 길주 지역을 중심 의병 활동 크게 활동했다고요. 이걸 우리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전적비를 세워놨어. 전적비를 세웠는데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데 우리 일제강점기 시기에 자기가 약간 수치스럽다 생각해가지고 파가지고 얘들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일본으로 가져갔어. 일본으로 가져가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받아서 우리나라에 받아서 다시 북한으로 넘겨서 현재 북한에 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왕호 천추 국정. 이거 해초가 적은 거 아시죠? 해초가 8세기 우리나라로 치면 경덕왕쯤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답은 니을,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죠. 5번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민요가 나타나는 시기에 역사의 사건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남문을 열고 우리 서울에 사대문이 있는 거 아시죠? 또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사대문이 뭐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이거 일반직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틀린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도 틀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도 틀리고 왜 관심이 없으면 틀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대문은 우리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죠?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인의예죠. 여기다 이름 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여기 붙이면 돼요. 동쪽에 있는 물 뭐라 불러요? 의자 하나 찾아보면 돼요. 인자. 의. 독립문? 발음 잘해야 돼. 발음 잘하세요.
남쪽 다 알죠? 그 정도는 예자잖아. 숭례문. 북쪽을 잘 모르더라 물어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 이게. 하나 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사대문?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경찰, 소방 다 나온다고 이게. 일반 다 나온다. 누가 만들었어? 태조야 태종이야? 태조가 사대문 만들었고요. 두 번째 뭐 만들었어요? 뭐요? 종묘사제 가시죠? 이런 거 다 만들었다고요? 근데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고 또? 창덕궁 뭐 이런 거 누가 만들었냐 물어본다. 태조가 만들었나요? 태종이 만들었나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나요? 뭐 청정이 만든 이런 거 물어본다고. 태조가 만들었어? 태종이 만들었어? 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그랬더니. 세종 때 아니야. 세종도 아니야. 잘 들어. 세종 때 수강궁을 만들었어. 수강궁을 성종 때 창덕궁으로 명칭을 바꿨어. 개칭했어. 개칭한 이유는 왕 대비 세 분을 모셔야 돼. 왕 대비 세 분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게 성종 때 만든 게 창덕궁. 이름이 좀 바뀌었어. 수강궁에서 명칭이 바뀌었어. 이런 디테일 부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돼. 큰 것만 잡았는데 조그만 게 틀려버리면 되게 화나고 자존심 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궁궐에 놀러 오는 거하고 사진을 찍는데 언제 만들었나요? 물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한 번씩 살짝 체크해봐. 이럴 때 체크해봐야 돼. 수업 시간에 이거 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갈게요. 자, 보세요. 적을 게 있어 이렇게? 많이 안 적어야 되겠구나. 시간 많이 잡아먹는구나.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 다음에요.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그랬습니다. 파루가 뭘까요? 새벽 4시니까 통행금지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33회 종을 치면 이제 통금이 풀렸습니다.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파루를 치니 이런 뜻이에요. 네. 무슨 북을 치게죠? 우리 종래가 무슨 북 있어요? 아니 12월 30일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서울시장님 나오시고 뭐 시민들 대표 나오시고 이렇게 종래가 북 커다리 매는 거 있잖아. 여기 약속 안 하는 거. 선생님 여기서 약속을 많이 했거든 학생 시절에. 여기서 주로 데이트 이렇게 데이트할 때 거기 앞에서 만나자. 종각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다고. 어디서 만난다고요? 종각에서 만나자. 여기 있거든요. 거기 다 있어. 데이트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만나요. 왜냐면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오늘 데이트를 끝나고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왜 내 얘기를 하지 지금? 하다 보니까 내 얘기네. 네. 오늘 데이트를 끝나고 다음에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서 집에 전화하면 부모님이 다 받거든. 말하기 정말 곤란하거든 이게. 그죠? 떳떳하게 저 누군데요? 네, 저도 여자 누구 남자친구에게 딱 떳떳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부끄러워서 창피하기도 하고 잘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주일 뒤에 몇 며칠 날 여기서 만나자 약속을 정하고 하거든요. 대부분 다 여기서 만나요. 네. 파루 때문에 이상한 얘기했어.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옵니다. 계명산천이라는 것은 계자가 닭계자예요. 닭이 울어오니 날이 밝아올 무렵에 이런 뜻입니다. 밝아옵니다. 석주장의 거정 보소. 방망치를 갈라잡고 눈만 꾹뻑거립니다. 도편스러운 놈 보소. 목통 들고 갈팡질팡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궁궐 짓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죠? 경복궁 탈행입니다. 경복궁 탈행입니다. 몇 년인 줄 알아야 되겠죠? 3년에 걸친 공사, 1865년부터 68년에 걸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이 시기에 가장 이런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1번 정적 상승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습니다. 정적 상승 누구였죠 아까? 정량이니까 양원수 1866년에 포함돼야 한대요? 포함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상평통보를 처음 발행한 사람은 인조고요. 유통 활성화시킨 사람은 숙종입니다. 잡아야 돼. 상평통보로 틀려가지고 창피할 일 당하면 안 됩니다. 인조 때 처음 상평통보가 발행했고 그 다음 숙종 때 다시 재발행돼서 유통을 널리 시켰습니다.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정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태조입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일전쟁 1894년 6월 23일 음력으로 6월 3일 양력으로 한 7월쯤 될 것 같아요. 됐죠? 답은 정족산성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다음의 노래가 유행하던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에헤야 어덜널 거리고 방해 흥해롭다. 이거 방금 했던 경복궁 탈영과 같은 비슷한 류의 노래입니다. 즉 경복궁이 지어졌던 시기에 짓는 시기에서 불려졌던 노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흥선대문 찾아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는 것. 3번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산이 아니라 미음자로 바꿔주실래요? 삼정개혁으로. 전정군정 한국이. 신미양요 삼정개혁 서원정리를 맞죠? 4번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 그랬습니다. 비변사가 폐지되고 3군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들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군부도 내용 알아야 돼. 이렇게 신영, 남영, 마병서라고도 해요. 요거 들어가지 않고 요거 들어가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도 같은 말로요. 3군 군부는 신영, 남영, 마병서입니다. 군 조직 3개가 서울에 만들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한 페이지 넘기시죠. 7번. 자, 밑줄진 조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조약의 서문.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15개월 후에 양국은 서로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 조약 이후 양국 공무원들은 일본어로 쓰되 향후 10년간은 조선어와 한문을 사용합니다.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 전문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기억번. 이 조약은 조선이 일본과 불평등을 맺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일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항구가 열립니다. 개항이 됩니다. 부산, 인천, 울산, 삼 항구를 개항해 무역을 허용합니다. 뭐가 잘못 들어가 있죠? 울산이 아니고요. 원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원산으로 바꿔줍니다. 2번, 니은번 집은 틀렸고요. 영사재판권을 허용했습니다. 맞죠? 아까 강화도역 마찬가지, 조미소 통상조약 마찬가지 전부 다 영사재판권, 영사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해안이 자유의 측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미음번. 일본 공사관의 호의를 명목으로 일본군의 주둔을 허용하였습니다. 일본군 주둔이 계속 나오는군요. 우리가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영사관의 피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본 교관이었던 호리모토가 죽게 되고요. 맺고 난 다음에 맺은 게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핵심 조약이 이겁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경찰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군이 직접 자기네 영사들을 보호하겠노라 일본군이 파견되는 결정적인 조약이 제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모두 맞는 것은 3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해설지 보면 답을 선생님이 그 3개니까 답을 3이라고 적어놨어. 수정 좀 하세요. 바보처럼.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하나, 둘, 3개네.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3개니까 3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거 오타니까 수정하시면 돼요. 8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조약, 수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이를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 보내십시오. 이 수호 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를 가지고, 서계라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내양하는 공식 예교 문서를 서계라고 불러요. 서계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 서계를 옛날처럼 동네 부사에 내려보내어 도쿄로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수호자의 내용으로 뭡니까?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거중 조정을 규정한 것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지 통상권을 허용했다? 내지 통상권 언제죠? 내지 통상권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때 우리가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 하나 있죠.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좀 길죠. 이때 맺어진 조약이 뭐예요? 내용이 내지 통상권을 청이 가져가는 거야. 이 내용 결과지 뭐예요? 우리나라의 서울 한강에 있는 양화진을 포함한 전국의 장시, 5일장들 있죠? 장시가 개방이 된다고, 이걸 계기로. 이 결과 우리나라에 일본의 기존에 들어와 있던 애들과 그 다음에 청이 우리나라에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는 그 시장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먼저 76년에 들어왔죠. 강화도 조약 이후 들어오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우리 시장을 약 80에서 90%를 장악했다. 그런데 이 조약 이후에 청이 다시 하나씩 빼앗아 간다고. 그 결과 요거 상황되고 난 다음에 55대 45 또는 60대 40%까지 청나라가 접근해 갔다고. 치열하게 우리 시장을 놓고 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조정 상민 수령 무역 장정에 내지 통상권 허용되고 난 이후부터 열심히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안 청량권을 허용했습니다. 답은 3번. 조선 청약의 영향으로 체결된 것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청나라의 소개로 미국과 우리가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 조약을 우리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조약과 관련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활동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앞에다 다 조일만 붙이면 돼. 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요 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 다 앞에 조일만 붙이면 돼. 밑에. 부산에서 일본인 간의 기증은 심리로 합니다.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즉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맺어진 다 부속 조약이라 보시면 돼요. 자, 적절한 것. 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예, 쌀 유출이 우리나라의 항구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부산, 그다음에 특히 인천, 군산, 그다음에 목포 이런 항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이 쌀이 빠져나가는 동네는 인천입니다. 인천에 가장 많은 미국 창고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인천에는 그 항구가 지금도 항구에 그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은요. 자, 2번 틀린 거 살펴보죠.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군산항, 목포항, 양화진이 차례로 개항됐습니다. 아닙니다. 부산, 원산, 인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은행권의 발행이 용인되면서 제1은행권이 조선의 본화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메가다의 1905년 화폐개혁대 사건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최혜국 대우와 무관세 조항이 함께 명문화되면서 불평등 조약이 조장되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맺어집니까? 조미수호 통상 조약 때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가 맺어집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맺어진 조약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조약을 자기 가장 좋은 걸 다 빼앗아 가겠다는 그게 최혜국 대우고요. 그럼 일본은 언제 가져갔어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 이듬해 해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서 일본이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최혜국 대우 보자고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 조약을 맺은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일본과 우리 강화도 조약도 처음 맺어졌잖아요. 이때 일본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체국대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어가 맺어진다고요? 미국과 맺은 조약이 뭐죠? 여러분 아시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자, 일본과 맺었던 거 이거 달라는 거야, 이게. 우리 적용시켜달라는 거야. 이게 체국대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882년이란 말이야. 그 이듬해 이제 83년에 일본 애들 보니까,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개정된 조일 통상 조약을 맺는다고. 개정된 조일 통상 조약, 부록을 맺게 된다고 이렇게요. 이때 미국에 맺었던 내용 우리에 빠져있는 부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래? 이렇게 맺어진 게 이제 일본이 다음 맺어진 조약이다. 이게 체해국 대우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첫 번째 맺은 일본하고는 없어요. 미국과 있고 미국과 다음에 그 이듬해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 부록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 갑니다. 다음 조약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0조 일본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오타가 아니라 마무는이 아니라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인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할 것입니다. 일종의 뭐지 아까 영사재판권입니다. 영사재판권입니다. 즉 강화도 조약 때 맺었던 치해법권 중에 하나였던 영사가 자기네 나라의 범죄자를 재판하겠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일본은 조선에 주둔시켰던 군대를 철수합니다. 일본은 조선에 주둔 군대를 철수합니다. 무슨 조약의 결과죠? 텐진 조약의 결과로 들어왔던 애들이죠. 네, 철수하게 됩니다. 개항장에 일본 군인을 주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건 틀린 지문이 아니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 지문이고요.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조선 해양을 측량하도록 하였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일본 공사 간에 군인을 두어 경비하게 하고 그 비용은 조선이 부담하게 합니다. 방금 했던 제물포 조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11번. 다음 자료의 사건에 나타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양 오랑캐 강화에 쳐들어왔는데 적의 형세가 더욱 커졌습니다. 순무사 이경하가 중군 이용희와 천총 양헌수를 선발하여 양헌수 배출구가 되겠다. 아는 사람 나왔나요? 선발하여 통진의 진을 치고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10월 초 하룻날 밤에 선돌목을 건너 정족산성에 들어가 응보했습니다. 정족산성 밑줄구가 되었고요. 초 3일 적이 성하에 가까이 쳐들어오니 양헌수는 힘을 내어 싸움을 독점하여 한 번에 총포를 쏘아댔습니다. 전부 다 우리 수업 시간에 아까 방금 했던 그 지도 생각하시죠? 정양 기억나시죠? 네, 정족산성 양헌수. 네. 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프랑스하고 싸웠습니다. 프랑스하고 싸웠습니다. 자,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운요 사건의 결과를 알아본다. 이건 강화도 조약이니까 관계없는 거고. 오페르토 도굴 사건. 오페르토 도굴 사건 이제 통상 수배 우리 계속 거부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는 사건을 갖다 우리는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라고요. 예규장각 도서 약탈 과정을 살펴본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을 검색해본다. 이건 체해국대우에 관련된 부분 살펴보는 거죠. 강성보 전투에서 어제인 장군의 활약을 살펴본다. 이건 신미양요에 관련된 부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본국 정부의 특명 정권 벨리 대신 육군으로 수정해 주죠. 육군 중장 겸 차미 개척 장관 구로다 기요다카와 특명부 정권 변리 대신 의관 이노에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의 판중추부사 신헌과 부총관 윤자성과 함께 각기 받던 유지에 따라 의결한 조관을 아래에 열거합니다. 제1간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뭐죠?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옳은 거 골라가겠습니다. 1번 갑신정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의 원인이 되어 체결됐습니다. 갑신정변이 원인이 체결된 것은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입니다. 한성조약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이고요. 일본이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이고요. 텐진은 우리 조선의 급박한 상황, 즉 유사 상황, 급박한 상황이 되면 청군과 일본군이 개입하겠다는 조약이 맺어진 게 텐진 조약입니다. 저건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지네들끼리 맺은 조약이에요. 우리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고 지네들끼리 맺은 조약입니다. 일단 텐진 조약의 갑신정변의 결과 맺어진 것 한성조약과 텐진 조약 정도는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제가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갑한텐, 갑신정변, 한성조약, 텐진조약. 갑한텐, 암기 코드 잡아야 돼요. 암기 코드 잡으시면 돼요. 갑한텐. 두 번째, 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영안이 자결을 했습니다. 민영안은 뭐죠? 을사늑약의 한국에서 자결.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조푸 또는 조불, 불란사할 때 조푸 통상조약입니다. 천주교의 포교가 인정되는 것들. 아까 잠깐 소두에 말씀드렸죠. 아까 정치적 목적이 잠깐 있다고 그랬죠. 형성된 누구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렇지.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가진 게 조푸 통상조약, 포교를 허가해주는 것들. 그러나 사대부들의 유생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국에 대한 제해국 대우를 처음 규정했습니다. 처음 규정한 거 뭐라고 그랬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부산의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죠. 13번. 밑줄 근 사절단의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이 사진 하나만 보고 알아야 돼요. 보빙사 사진이에요.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들입니다. 사진 하나만 보고 알아야 됩니다. 자, 정권대사 민영익 21살. 고정임금의 처남. 민영익 일행 큰 한대를 받습니다. 정부가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임명하여 파견한 사절단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전년에 체결한 조약에서, 전년에 체결한 게 뭐였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겠죠? 조약에서 애교관 왕래 교섭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파견된 이들은 현지인으로부터 큰 한대를 받았습니다. 한편 수행 가운데 6일째는 그곳에 남아 유학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병사가 머리 깎고 여기서 최초로 유학생이 됩니다. 6일쯤이에요. 그 다음에 쓴 책이 뭐예요? 하나 남은 게 책이 있죠? 서유 견문록. 서유 견문록 알아야 되죠? 유럽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처음 전해진 게 서유 견문록이죠.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보내졌습니다. 강화도 조약 후속 조치 맺은 뭐죠? 수신사. 일본의 수신사. 귀국할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2차 때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져왔습니까? 김홍집이 가져왔죠? 김홍집이 가져왔습니다. 누가 쓴 책을 가져온 겁니까? 청나라 일본 외교관인 황춘생이 쓴 조선 책략을 김홍집이 가져왔습니다. 누구의 밀명을 가지고 가져왔습니까? 고종의 밀명을 가지고 가져왔죠? 고종 왜 가져가라 했을까요? 고종인구 뭐예요? 자기 우리나라를 문을 열고 싶어요. 다른 나라 제도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누가 반대해요? 유생들이 반대한다. 그 유생들이 이 책을 좀 읽고 국제 정서를 좀 파괴선하는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를 그 유생들이 알아주면 좋을 텐데 유생들은 어떻게 해요? 결사 반대죠. 영남 만인소, 많은 책사소. 영남 지방에 유생들을 포함한 강원도의 유생들이 어떻게 상소문을 해서 대빵 난리가 쳤죠. 안 됩니다. 두 가지 요건했죠. 흩어져 있는, 뿌려져 있던 책 전부 다 거기서 소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져온 김홍집을 죽여달라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웃기는 시절이죠. 지금 생각하면 책 한 권 갖고 무슨 난리가 나는 것처럼 책을 다 수거해서 태우시고 김홍집을 죽여주시라고 요구했던 거. 씁쓸하죠.
서양 국가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입니다. 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개화, 4번 질문 갑니다. 개화 반대로 인해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누구예요? 비밀리에 관계? 조사, 시찰단. 조사는 조선의 선비라는 뜻이야. 조선의 선비. 네. 이것도 같은 말이야. 신사유람단.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네. 신사유람단이라고. 네. 신사유람. 근데 이게 이제 신사란 말은, 놀러 간 느낌이 들거든요. 네. 놀러 간 느낌. 근데 원래 조사시찰 신사유람단 이렇게 목적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1차, 2차 우리가 실패했죠. 왜냐면 유생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1차, 2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사유람단을 갔을 때 이건 이제 쉽게 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2차 때 아주 파장이 났잖아요. 누구 죽이고, 그 다음에 책 걷어서 다 불태우고 이런 얘기잖아요. 2차 때. 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사람들 갖다가, 부산으로 보내서 일본에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일본을 견학하게 된다고. 쉽게 해서 견학 간 거예요, 쉽게 해서.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 애들이? 일본 사람이 본 게 뭐예요? 신문 봤잖아. 신문. 그 다음에 신문을 어떻게 구해요? 돈으로 사서 구한대잖아요. 그럼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신문 만드는 장소를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돈 만드는 장소도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예, 요게 지금, 예, 요거예요. 개화 반대로 인해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예, 고정이 보낸 거예요. 그 인쇄소가 우리가 처음 만든 게 뭐예요? 방문국, 그 다음에 뭐예요? 전항국이에요. 자, 여기서 뭐 만들어? 전항국이니까? 쩐이니까. 밑에 뭐 만들어? 앞에 뭐 만들어? 그렇지. 백동화 만들지. 밑에 만들어, 백동화를. 그럼 백동화 언제 다 없애버려? 누가? 일본인? 화폐 계약자? 메가타도 1905년에 백동화를 다, 네. 1905년 백동화가 화폐 계약을 통해서 전부 다 일본인 엔화로 다 바꿔버리죠. 상품 좋은 것만. 네. 상품 안 좋은 것들 어떻게 전부 다 네. 근수 달아가지고 네. 고철값으로 받아먹는 이런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문국, 전항국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흐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 없애는까지 다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라고 보자. 5번 집은 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 습득하다. 이건 영선사. 청나라에 가서 배운 게 영선사. 됐죠? 잠시 2절부터 쉬어가겠습니다. 자, 2절은 쉬어간다.